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주차니까 첫 주차는 조금 일찍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좋은 그 굿 이그젬플이나 또는 배드 이그젬플인데 그 뭔가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그젬플을 다음 시간부터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차 수업 때는 1회 모고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 하면서 이제 제가 쓴 모범 답안도 좋지만 너무 이제 격식을 차린 거고 많이 생각한 끝에 나온 거보다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재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쓴 답안인데 이 정도가 이제 이 정도 점수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답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한 15분 또는 뭐 20분 정도 이렇게 보게 될 테니까, 그게 이제 수업의 일부이고, 다음에 실제 해설은 이제 1시간 30분, 40분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이전에 시험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업에 반영하게 되면 일찍 끝나는데, 잠깐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험 보실 때 그 원래 우리가 9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70분간 봐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최진원 선생님하고 김선 선생님하고 문제 수하고 이제 시간 배분을 이제 한 것인데, 그 세 가지 모의고사를 다 합하면 이제 80점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나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지금 답안지에는 이름을 항상 똑같은 거를 쓰라고 했는데 본명 쓰지 마시고 이제 별명 쓰라고 했으니까 그게 최진원 선생님 엑셀 파일에 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를 알게 되면 채점을 할 때 인상적으로 채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교원 선생님 더 잘한다 그러면 아예 뭐 이거 생각하느라고 수고했네 하면서 더 점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일부러 다 모르게 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채점하려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이름을 적어서 내시고, 그래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점수의 패턴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면담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첨삭을 할 때, 특히 김선 선생님은 첨삭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하시면 되겠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또 최전원 선생님이 또 귀신같이 해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건드리지도 않아도 자기가 다 하니까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맞춰서 내주시고, 조교원 선생님이 시험지를 거둘 텐데 조교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승질 내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시험을 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답안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10시 40분에 이제 직원분이 올려주셔서 확인하면 되니까 약 20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11시에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 답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도중에 제가 한번 들어오니까 오탈자라든지 또는 문제에서 레셔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문제로는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해설을 한 다음에 또는 제가 채점을 한 다음에 납득이 안 가는 채점이나 또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의 워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진술 방식.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환영하니까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에서 내는 문제도 항상 레셔넬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레셔넬이 제일 부족하고 그 밸리더티가 좀 떨어지는 작년 문제는 사운드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 그 영어 교육학 문제에서 사운드 문제 바로 다음에 2점으로 처리된 것이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 찾는 거였는데, 서머리 하라는 거죠. 서머리 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서머리는 그냥 그 5점짜리 일반 영어에서 하면 되지, 우리한테 굳이 서머리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 지문을 보고 이게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교사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라면 좀 의미가 있는데, 위에 누구 좀 유명한 사람 뭐 데이빗 노나즈, 로데일리스 딱 그걸 해놓고 이게 요점이 뭔지 아니 하는 것은 지금 독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 좀 저차원적인 시험 문제인데, 물론 그런 시험 문제도 대비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태클을 걸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레셔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채점에서는 이것도 정답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은 개진해 주시면 제가 정답 범위를 완전히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후배를 위해서, 이거 한 10년 뒤에는 다시 쓸 겁니다, 문제. 여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정답 시비가 없을 수 있도록 정확한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온고잉 프로세스, 다음에 현성형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실러버스. 그러니까는 항상 저한테 질문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러버스인데요. 뭐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별로 나눠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쭉 별거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시간을 잘 지켜달라는 거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모의고사 시험을 70분간 보시고 그다음에 20분간 자신의 답안에 대해서 잠깐 그 스키밍 하신 다음에 11시부터 13시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해설의 일부는 1회 모의고사에 대한 그 첨삭 중에서 좋은 이그젬플, 보통은 배드 이그젬플 중에 배드한 것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분의 이제 그 자신감을 위해서 배드 이그젬플 중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올리거나 또는 베스트 이그젬플을 올리려고 하니까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1회 모의고사, 그러니까 2주차 때 시험이 끝나고 1회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좀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서는 바로 그 시험 본 것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하고 수업 말미에 지난 모의고사에 대한 잠깐 이렇게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기입형 문제를 하게 되니까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전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을 이제 청크로 요거는 암기하세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크를 이제 이게 well-formed writing, 특히 그냥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역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 어구가 들어가야 됩니다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마인드맵에서는 주요 키워드만을 제시했었는데 이제 그 청크로 어구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노트에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따로 자료는 드리지 않고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그것을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드렸던 마인드맵 플러스 각 영역별로 잘 쓰일 수 있는 6, 7단어의 프레이즈 또는 청크를 이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세부 강의 계기표가 이거는 영역별 문제풀이입니다. 보통 이제 7, 8월에도 다른 분들도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또는 실전 모의고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보통 되게 큰 영역, 예를 들어서 스킬별로 나누지 않고 4스킬을 다 한다든지 또는 그 뭐 3컴포넌트에서 뭐 vocabulary, 다음에 pronunciation, 다음에 grammar, 뭐 랭귀지 어세스먼트 다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그러한 방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오늘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1, 2장 랭귀지 액퀴션의 문제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이제까지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2012년에 이제 그 딸린 문제로, 논술형 문제 딸린 문제로 잠깐 나왔던 거 빼놓고는 실제 논술은 그 세컨 랭귀지 액퀴션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간과하고 또 그 설명이 교육학에서 이미 배웠던 뭐 BF 스키너나 또는 비고치기에 대한 설명들과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보통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는 2009년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으니까 가장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과 비슷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전 방식의 시험이 아닌 시험 문제를 보고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고 있죠. 사실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문제를 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방식인데 그래서 문제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사람과 또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 등한시하는 문제를 밑에 베이스에 까는 것이 좋겠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더라도 수비만 합니다. 왜냐하면 뒷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배드민턴 저 좀 치는데 저는 수비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방어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7, 8월은 아직 완전히 실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청크를 정리하려면 영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청크를 해버리면 노트 필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영역별로 키워드를 정리한 다음에 9, 10월에 실전을 풀게 되더라도 지금 시험은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 순서가 1, 2월과 3, 4월, 5, 6월 했던 강의 순서와 거의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10점짜리 문제 내기가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왜냐면 전에 시험 문제 낸 적이 출제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미 그 영역에 기출했던 10점짜리 문제라든지 또는 4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보고 이제 패러디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페이스 밸리더티가 높게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 영역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신 다음 주에 보는 랭귀지 어널리시스는 그러한 문제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정리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겠고, 그다음에 실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메서덜러지라든지 또는 티칭 그라마 파트, 이것들은 제가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에서 적절히 다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제 푸는 일단 요령을 알고 청크를 많이 발견해서 자기화 시킬 수 있도록, 인디비주얼라이즈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15주까지 되게 됐고, 보통 한 주차에는 이렇게 그 시험 보고 설명한 다음에 그 전 주차에 대한 첨삭지를 배배하고 쓰기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다 꺼졌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이 전개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시험 문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고, 얘는 해설지. 그리고 인강 학생들한테 좀 말씀드리는데, 보통 인강 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인강을 듣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보통 수준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오픈북이 되거나 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답을 적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김서원 선생님하고 최준원 선생님은 직강생 거를 먼저 채점한 다음에 인강생 거를 나중에 채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채점합니다. 왜냐면 보통 초디효과, 말미효과 뭐 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채점을 하게 되면 채점 기준이 약간 변화하게 되거든요. 원래 그 직강생 집단 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인강생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릴라이어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점을 인강생들이 그 시험지를 제출하는 이제 일요일 자정까지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출근을 해서 같이 채점하기 때문에 직강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을 맞춰서 책 보지 말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 답안을 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1번 이제부터 이제 제가 7문제를 내게 될 텐데, 7번 문제는 다 논술형 10점짜리 문제이고 1번과 2번은 기입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Read the interac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 and follow the directions. 2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제 1번 문제는 나름 참신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두 개의 기입형 문제가 있는데, 보통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통의 기입형 문제입니다. 제시문이 주어지고 밑에는 커멘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르게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거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위에 그 제시문이 주어지고 밑에는 대화가 주어졌습니다. 다이얼로그. 그래서 보통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풀기 쉽습니다. 왜 그런지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시험 문제에 대한 클루는 그 뒤에 relative clause를 통해서 시험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정의를 정확히 써줘서 시험의 클루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정답 시비가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정의를 알았다면 되게 쉬운 문제.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위의 상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밑에서 미스터 리와 미스터 한의 미즈 리와 미스터 한의 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되게 산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보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찾아내는데 얘보다는 덜 시그널링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어려운데
내용 난이도상으로는 얘가 좀 더 쉬워서 정답률은 이게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직강생 살펴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그 인터랙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What are you doing 정태했는데 선생님은 비동사 플러스 ing로 제시하는데 얘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제시해서 프로그레시브 텐스에 대한 acquire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타겟 스트럭처에 대한 습득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I see you drawing a picture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리퀘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 looks very nice. Let me see. Are you drawing에서 계속 지금 topic continuation 일어나고 있죠. 이게 만약에 피드백 상황이라면 근데 피드백은 3장의 주제입니다. 지금은 1, 2장 하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우리가 지금 몇 장 풀고 있지 그거 생각하면서 몇 장에는 키워드가 뭐가 있지 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Really I'm sorry 해서 아예 앉아버립니다. 순회지도의 장점이죠. 개별화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 I'm drawing a picture 해가지고 선생님이 또다시 리퀘스트 했는데 여기에서 이어진다면 물론 여기까지는 리퀘스트를 안 집어넣어도 되겠다. Are you drawing a pig tiger 해가지고 마침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타겟 스트럭처를 acquire 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피드백의 단계로 제시한다면 성공적인 업테이크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답안, 이건 보통 이런 그 교수학습 상황, 클래스룸 인터랙션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교사와 학생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피드백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provide 뭘 쓸 수 있냐면 피드백 또는 리퀘스트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약간 칭찬해 줘도 됩니다. 근데 정답은 스캐폴딩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미즈리와 미스터 한의 지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어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바로 인터액트. 인터액트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럼 인터액트가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또는 비거치키의 인터랙셔니스트 시어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왔다고 해서 2번이나 나왔다고 해서 보통 메인 아이디어는 리피티션이 되죠. 나왔다고 해서 한정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이것과 대조를 이룰 수 있는 이것과 모순된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쭉 살펴보면 얘와 모순될 수 있는 키워드가 단 하나 나옵니다. 2개 패턴. 보통 우리가 패턴 생각하면 패턴 드릴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비고치키의 비고치키 아니라 그 스키너의 비헤이비얼리즘 시어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헤이비얼리스트에서 패턴이라는 말도 쓰지만 거기에서 보통 그라마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것은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그리고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코그니티브 시어리스트들도 패턴이라는 말을 되게 잘 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CR 테스트 같은 경우에 학습자들이 뭘 해요? generalize and work out the rule, work out the pattern 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학에서 되게 중시되고 있는 discovery learning and inductive learning의 주요 키워드이므로 패턴 가지고 interacting을 against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behavioralist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cognitivis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 가지가 나오고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클루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텐데 패턴 바로 뒤에 패턴을 상쇄할 수 있는 말로 커뮤니커티블리가 나왔습니다. 커뮤니커티블을 다른 말로 하면 청크입니다. 외워두십시오. 요게 됩니다. 따라서 패턴이 나왔다고 했는데 패턴들이 나왔다면 비헤이비얼리스트 키워드이지만 patterns communicatively라는 것은 뭐예요? during interaction 또는 5장이라면 during the task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 다음에 바로 커뮤니커티블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상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다른 키워드 찾겠습니다. 요겁니다. reach 나오면 근접 발달 영역 존이 나와야 되죠. 게다가 여기 나왔습니다. competent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more competent user가 less competent user. competent는 비고치기 전매 특허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얘는 얘끼리 상쇄하고 인터액션이 나왔는데 competent가 나왔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스캐폴딩이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스캐폴딩을 정하고 난 다음에 확인 사살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미스터 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I did. I want to expose them. expose? 크라셴이 많이 쓴 것인데 The children to language that just beyond what they already know 해가지고 just beyond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I 플러스 1으로 생각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 comprehensible input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comprehensible input.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input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도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communicative competently가 아니라 input을 제시해서 뭐예요? to make the make comprehensible이라는 단어가 나와야겠죠. 또는 easily understand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를 comprehensible input에 나오는 I 플러스 1이 아니라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GPD로 확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I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은 크라셴이 말한 거지만 GPD라는 개념도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잠재적인 발달 영역이니까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already know 해가지고 just beyond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 근접 발달 영역.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여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with the assistance of competent user by peer or teacher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생각했을 때 competently, 다음에 interaction, 다음에 just beyond 이런 것들을 스캐폴딩으로 몰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올 수 있냐면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에는 structure 쓸 수 있습니다. structure. 보세요. I provide the structure necessary for the children to communicate more competently. 근데 structure란 말은 누구 냄새가 납니까? behavior 냄새가 나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behavioralist들은 communicate라든지 또는 beyond what they already know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키워드를 정리해서 스캐폴딩으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태클 정신. 자, 이거를 보충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중에 제시되는 가장 1번 보충 자료는 역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스캐폴딩에 대해서 얘기한 거 08년도 서울 문제가 가장 최신 것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외우십시오. 스캐폴딩은 verbal guidance or verbal collaboration이다. 가이던스 할 때는 보통 expert는 우리말로 뭐예요? teacher라고 합니다. 엑스퍼트란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비고치키. 비고치키는 제2 언어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사한 사람이죠. 제2 언어 교육학자들은 teacher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verbal collaboration은요. peer 별표 또는 other student. 공통점이 뭐다? more competent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태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verbal 가이던스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룹 내에서 학생들끼리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스캐폴딩은 not passive but active 별표. 외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암기 달달달 하는 비헤이비얼리스트의 생각이 아니라 컨스트럭티비스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액티브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뒤적이 일어납니다. Above each member of the group lacked the knowledge of produce grammaticality correct form. However, each member had some useful knowledge that they could all build upon until they arrived at the desired solution. 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밑에서 인터액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익스터널한 것이죠. 유기체의 외부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뭘 얻게 한대요? 인터널한 학습자의 마인드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스키마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비헤이비얼리스트는 개체가 여기 있습니다. 별표가 어디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고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머릿속에서 인트라 액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그니티비스트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별표를 여기에 둔다고요. 그래서 바깥에 자료가 인풋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만져보고 또는 그것을 추상화해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뭐가 생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게 비헤이비어리스트, 이게 커그니티비스트. 그런데 인터액셔니스트,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물건이 아니라 제시되는 자료가 아니라 보통 이거 물건일 수도 있고 보통 주위 환경이 있을 때 보통 물건에 되게 초점을 맞춰 있거든요. 실물 교육 또는 tangible experience 그런 걸 중시하는데 얘는 요걸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것도 중시하게 되는 거죠. 둘 간의 인터액션이 안에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매개한다, 미디에이트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알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학생들이 had better라는 말을 몰랐었는데 맨 끝에 had better라는 말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얘를 말한다면 이런 인터액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as a result their interaction 우리의 목표인 acquisition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대해서 describe하고 explain 하셔야 하면 interaction이 leads to acquisition 이거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러면 the target feature 또는 target structure 또는 grammar point라고 쉽게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의 문제를 보기 전에 밑에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In language performance, one must bring a number of skills from perceptual and cognitive and social domains.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 줄. The more each of these skills is routinized. 그래서 speaking, 보통 writing 이런 것들이 좀 더 루틴화 되는 그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he greater the ease with which they can be put to use 해가지고 사용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나이즈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이 노출됩니다. 또는 frequency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로 묶어 쓰시고 또는 요게 들어갑니다. practice in a meaningful context입니다. 이 practice는 PPP의 practice라든지
스키너의 프랙티스가 아닙니다. 커그니티비스트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루티나이즈 되려면 frequent exposure and practice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there are a number of ways that conceptualize 여기까지 보지 말고 여기입니다. The most central of these there is that 여기다 요거네요. 너무 많이 루터나이즈 돼가지고 이제는 뭐 생각하지 않고도 빨리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음에 노력을 들이지도 않는 요겁니다. 요거 프로세싱 별표. 얘를 쓸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앞에 있는 키워드가 아니라 얘가 지금 물건이야? 메터리얼이야? 아니면 무슨 테크닉이야? 아니면 무슨 프로세스야? 라고 꼭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명사로 뭐가 끊어지는지. 1장에서 2장에서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라신이 프로세스를 얘기했습니다. 몇 개? 2개. 그래서 하나는 무슨 프로세스? conscious process. 또 다른 하나는 subconscious process. 크라신의 말로 2장 처음에 나오죠. 크라신. conscious process를 뭐라고 한다? learning이라고 한다. subconscious process 또는 unconscious process라고 크라신이 초기에 말했던 거 이거 뭐라고 한다? acquisi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프로세스가 맞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라신의 acquisition and learning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풋이 필요하다고. 인풋이 어떻게 된다고요? 컴프레hensible 해야 된다고요. 근데 컴프레hensible 인풋이 나오려면 보통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affective filter가 낮은 상황이라고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맥럴린의 AP 모델이 있습니다. attention, process. attention은 두 개가 있죠? 뭐예요? focal attention, peripheral attention. 다음에 process는 두 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controlled practice와 controlled processing과 뒤에 하나 뭐지? practice 통해서 뭘로 고칠 수 있다? automatic. 그래서 프로세싱 하면 컨트롤도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오토매틱 상황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루터나이즈 됐다? 루터나이즈 된 그런 키워드는 크라신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emerge 이런 단어를 쓰죠. 부지부식간에 튀어나온다. 따라서 오토매틱 서티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나이즈 돼가지고 그 자동화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When there has been a consistent, regular association. association은 누구의 작용이에요? 연상 누가 해요? 학생이 하는 겁니다. 이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active process of mind인 것입니다. association이란 말은 behavioralist를 말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들어온 것을 바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의 상황을 보고 이거 전에 내가 썼던 건데 플레이즈. 앞에 탐이 오면 항상 플레이즈를 썼어. 제인이 와도 플레이즈를 쓰네. 그러면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할 때 나하고 너가 아닌 것은 플레이 다음에 s를 붙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association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generalization 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패턴을 인식하는 recognize the pattern.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consistent하고 regular하고 계속해서 뭐가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practice라는 단어는 behavioralist적인 안 좋은 키워드였지만 cognitivists 좋은 것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example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Hi, how are you? Fine, and you? Fine 해가지고 뭐 이것은 거의 일사천리로 이렇게 얘 말하면 무조건 얘 말하고 얘 말하면 무조건 얘 말하고 이 두 개를 3장의 키워드로 얘기하면 이거 쳤을 때 이거 치는 거 바로 옆에 나오는 쌍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어드제이선시 페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특별한 펑션이 뭐예요? 그리팅이죠. 그리팅이라는 펑션을 제시하는 AB2 인터로큐터의 어드제이선시 페어인 것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보통
청크로 일어나죠. 청크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자동화가 됐다는 겁니다. 두루룩 이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두루룩 이렇게. 그래서 오토매틱 서티도 괜찮고 오토마타이제이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밑줄에 보면 렐러티브 해서 렐러티브 오토마타이제이션 좀 이상해서 그냥 반점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있죠.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맨 밑에 문장입니다. In addition, 밑에 다섯 번째 줄. In a language one knows well that most people have had the experience of responding fine before the question is even asked and responding fine when it turns out that a different question is being asked. 이게 얼마나 자동화됐는지 하이 나오면 얘는 굿모닝 하고 굿모닝 하면서 뒤에 뭐라고 칠까? How are you? 칠 거를 이미 예상해서 How are you 하지도 않았는데 Fine and you? 라고 할 정도로 뭐예요? 자동화됐다는 얘기죠. 얘 나오면 얘 나오고 얘 나오면 얘 나올 거라고 무슨 얘기? 얘는 지금 굿모닝이라고 했지 How are you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너무 어떻게 돼요?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니까 하이 나왔으니까 아이 뭐 하이 한 다음에 뒤에는 How are you 하겠지라고 해서 넘겨짓고 자동화되게. 그게 바로 컨시스턴트하고 또는 레귤러한 패턴이 항상 지속됐기 때문에 자동화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프리컨트라고 하는 단어, 루터나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요거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through. 그리고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그 대문자로 fill in the blank with one word 했는데 two words로 이렇게 답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시와요. 꼭 한 단어라면 한 단어를 꼭 쓰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보충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오토매틱 서티가 맥럴린의 하이퍼시스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 문제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 서티와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재구조화, 자동화. 그러면 오토매틱 서티는 무엇이냐? 컨트롤이라고 나왔네. 컨트롤이 바로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프로세스 안에는 맥럴린은 컨트롤드 프로세스와 오토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오토매틱 서티를 컨트롤과 되게 연결시켜서 원래는 대꾸를 이루는 키워드가 서로 이렇게 보충도 되는군요. 그렇죠? 되게 특이한 놈들입니다. Control over one's linguistic knowledge. 여기서는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잘한 나머지 내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 이거를 보통 일상적인 영어로는 이거라고 하죠. command. 그렇죠?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 command. 자, 여기 나옵니다. The more each of these skills is routinized, the greater ease with which can be put to use. 이 use,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토매틱 서티 나왔지만 나중에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리스트럭처링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트럭처링 나오면 키워드가 리스트럭처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뭐라고 얘는 명사로 change라고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change긴 change인데 made to internalize presentation as a result of new learning. 새로운 학습의 결과로 여기 학습이라는 말 썼다는 걸 되게 중요시해야 됩니다. 크라시엔이라면 학습이라는 말 대신에 뭘 썼을까요? 습득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그니티비스트 비유에서는 러닝이 액퀴션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닝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크라시는 러닝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학습의 결과로서 안에서 내부적인 구조 속에서 새로운 표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뉴 스키마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 스키마. 이게 만약에 오스벨의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meaningful learning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스벨의 meaningful learning 교육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나의 인지구조에 합치되는 것이 meaningful learning이고 그렇지 않고 달달달 암기하게 하는 것은 mechanical lear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그 결과 내 표상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런 것을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떤 특성이 있다? 불연속적이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애디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디티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4 더하기 3을 기똥차게 잘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14 더하기 3 더하기 6도 기똥차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얘한테 한 자릿수의 덧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줘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얘의 인지 구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기존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동화라고 한다고요. 동화는 보통 양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한테 9 더하기 7 해가지고 손가락을 넘어가네? 초등학교 1학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바로 앞으로 넘어가서 10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가 1 플러스 6이니까 얘가 10이 되고 6이 된다. 받아 올림, 받아 내림, 뺄셈. 그런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현재 풀 수 없다가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조절이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치와와도 보고 진돗개도 봐가지고 무슨 표상이 생겼냐면 개라는 표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진돗개 치와 말고 푸들도 보고 해가지고 저건 개야 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동화라고 합니다. 인지구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것입니다. 근데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커지긴 했죠.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고양이가 생겼습니다. 프러시안 캐시에게 생겼습니다. 고양이 생겨가지고 이 고양이 하나를 엄마 저거 개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전의 인지구조에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인지구조를 새로 바꿔가지고 내 머릿속에 바깥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얘는 인지구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개 도식과 고양이 도식으로. 그래서 왈왈 짖는 것은 개고 냐옹 하는 것은 고양이라는 도식이 생기면서 더 나아가면 이런 것을 동물이라고 해. 이런 것이 뭐예요? 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라는 도식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개, 101번째 달마시안을 보고 다음에 또 다른 100만 번째 개를 봐가지고 개를 인식하는 거, 그것은 퀀터테이티브 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도식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런 양적인 접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구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과거 시제를 안다고 해서 과거 시제 되게 쉬워. 플레이 다음에 드 붙이는 거야. 다음에 다음에 드 붙일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 런 다음에 드 붙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되게 쉽다. 새로운 것에다가 다 ed를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퀀터테이티브 체인지. 그러다가 그러면 고는 고우도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된 패스트 텐스에 대한 인지구조가 생기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특정시게 되면 보통은 ed를 붙이는데 이럴 때는 went를 쓰는 거구나. by는 by를 쓰지 않고 bought 쓰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퀄러테이티브 체인지.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reconstruct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어나오죠. mere addition of new elements. 새로운 여기서는 input입니다. input이 더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restructuring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played 알고 learned 알고 studied 알아가지고 다 ed 붙는 거잖아 라고 해서 양쪽으로 많은 규칙 동사의 과거형을 안다고 과거 시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거 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규칙도 알아야 되고 불규칙도 알아야 돼서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그 상황이 리스트럭처링.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다음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Read the passage in A and examine the teaching procedure in B and follow the directions. 문제를 보겠습니다. Identify the stage of the student and the teacher's question.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2점이 가겠죠. Identify 합니다. Student, teacher. And explain the effect of the correct feedback of the teacher and recommend the feasible solution to raise the student stage based on the processability hypothesis. 이 문제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Identify and explain이죠. 선생님이 수업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시거나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이펙트하냐, 이펙티브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successful하냐, successful하지 않느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성공했느냐 아니면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explain the effect 하면 그것이 help했느냐 또는 in vain 실패했느냐, succeed in or fail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recommend라고 나오잖아요. 당연히 답은 뭡니까? 앞에서 unsuccessful한 것이구나 라는 거 아는 거죠. 그냥 problem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이펙트를 설명하고 recommend solution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 1수준부터 6수준까지 question formation에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지 4를 외워야 됩니다. 스테이지 3까지는 ungrammaticalan 문장이 나옵니다. Do you have a shoes on your picture에서 의문문인 경우에는 별로 오류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기에서 오류가 나타나죠. Where the children are playing. 그래서 front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어순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where 또는 is 이렇게 copular 또는 modal verb를 사용해서 뭐든지 앞으로 보내기만 하면 의문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테이지 4부터는 뭐가 나와요? inversion이 나오죠. 그래서 퀘스천 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퀄러테이티브 체인지.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민재 where you put 해가지고 뭐가 안 일어났어요? 인버전이 안 일어났다. 근데 where가 앞에 나왔다. 이거를 front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here fronting. 그러니까 의문사 fronting이죠. 근데 선생님은요. where did you put 해가지고 얘는 스테이지 5에 WH 퀘스천이 나왔으니까 5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몇 분 지난 다음에 보성이 또 where를 put 해서 동일한 거죠. 선생님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에서 피드백을 줬는데 또는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풋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퍼더티브 에비던스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습득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뭐에 근거해서 써라? 문제에서는 프로세서빌리티. 프로세서빌리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 실제 시험은 더 쉽게 날 것입니다. 프로세서빌리티에서 얘기할 것인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문제가 너무 길어져서 그냥 좀 어렵게 내봤습니다. 이 문제는. 프로세서빌리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라마 스트럭처 또는 그라마티컬 피처에는 두 종류의 것이 있다. 두 종류의 것은 developmental feature와 variational feature. developmental feature는 정해진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지 1 단계에서 이걸 배우고 스테이지 2 단계에서 뭘 배우고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게이션과 퀘스천 포메이션입니다.
얘는 학습자가 발달하는 단계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럴 때는 이런 걸 하고 이런 그런 거예요. Variation feature는 얘는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것이 보캐블러리입니다. 어려운 보캐블러리라도 우리 아들한테 요거는 이렇게 부르고 이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스테이지 1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단어의 뜻을 암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복화가 아니라 복화를 뒤에 쓰고 아무 때나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건 아무 때나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르쳐라. 얘는 오더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순서는 이런 것이다. 학생들의 현재 수준이 I라면 가장 적절하게 처치해야 되는 것은 I와 I 플러스 1을 처치해야 된다. 어떤 학생의 발달 스테이지가 3수준이라면 3수준의 것들을 대부분 제공하면서 챌린징하게 4수준의 것을 제시해야지 I 플러스 2를 제시해가지고 5수준이나 6수준 제시하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다. 교육학에서 콜버그 아시죠?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 따르면 이게 블레트 효과라고 합니다. 블레트 효과. 그래서 뭐 3수준인 학생에게 5수준, 6수준에게 얘기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3수준 애들은 4수준의 딜레마를 하인츠 딜레마 같은 것을 제시해야지만 도덕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사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쓰십시오. 교사 역할은 학생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3수준 애들한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5수준, 6수준 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프로세서빌리티 또는 맨프로드 P네만 나오면 무조건 이거 2개.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려라. 더 좋은 것은 그 다음 수준을 제공하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그 다음 수준이 만약에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수준 제공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 수준이야. 이 수준은 언그라마티컬하죠? 그러면 얘한테 뭘 원래 처치해야 돼요? 3수준 처치해야 되잖아. 그치? 3수준 처치해야 되는데 3수준도 어떻게 돼? 언그라마티컬하잖아. 명색이 교사가 언그라마티컬한 문장을 제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챌린징하게 조금씩 집어넣어도 되지만 보통의 상황은 기다리는 거.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답안을 보겠습니다. The student asking 또는 the question is the example of stage 3 뭐 다 쓸 수 있고 the teacher requests stage 5 이거 안 써도 되고 그냥 2조 써도 됩니다. The student questions are the example of stage 3 또는 shows they are stage 3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문자로 축축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development라는 단어와 beyond 한다라는 것을 써줘서 지금 적절하지 않다 해서 no effect 또는 not appropriat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왜냐? not ready to 했기 때문에 따라서 선생님이 the teacher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얘기해서 스테이지 4는 대신에 뭐예요? 그라마티컬한 거니까 스테이지 4로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 스테이지 4 중에서 그라마티컬한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스테이지 4로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또는 wait until they are developmentally ready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the passages and follow the directions.
primarily coming from the research on child language acquisition. 이것은 1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맨 밑에 문제를 먼저 보니까 Describe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in B and explain how examples in B support the idea. 이거는 각각의 example을 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번 example과 2번 example이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냐,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과의 공통점? A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근데 이미 나왔죠. A를 서포트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작년 시험 문제의 그 사운드가 답인 거, 다음에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서머라이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A에서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A의 요지가 뭐야?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약간 변형했지만. 그럼 A가 뭘 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밑에 있는 자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완벽한 이론을 확증하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니까. 그래서 A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제일 중요한 거. Primarily coming from the research on 잠시만요. 왜 안 없어지냐? Research on child language acquisition during 1950s and 1960s, there is a challenge. challenge라는 것은 지금 반대했다는 거죠. 따라서 behaviorist는 아니라는 것이 이 글 전체의 요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behaviorist가 아닌 것이 꼭 뭐라고 정리할 수 없잖아요. behaviorist 아닌 것이 cognitivist일 수 있고 innatist일 수 있고 또는 interactionist도 될 수 있으니까. 뒤에 보니까 language came to be seen, not 요게 아니라 확정 짓고 but as a set of structured rule이 나왔네. 룰. 또 rules. 근데 룰 하면 보통 누가 생각나요? 룰 또는 structure 하면 behaviorist가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habit, automatic habit, behaviorist들의 그런 structure가 아니라 새로운 structure겠네. 아까 말했잖아요. pattern은 cognitivis트들이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이런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generalization. 그다음에 pattern. 좋은 의미로. 근데 뒤에서 설명해 주네. These rules were claimed to be learned by 여기 나왔네. 여기. 이쪽 automatic habit을 주장하는 behaviorist들은 완전 패시브합니다. 근데 얘는요. actively formulating 한다는 것은 formulating이 뭔가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새로운 바깥의 자료를 보고 뭔가 생각한다는 거니까 지금 머릿속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cognitivist view가 되는 거죠. On the basis of innate principle. 이거를 첨스키는 뭐라고 했다? LAT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인지심리학자들은 스키마, 머릿속에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누가 최초로 얘기했어요? 데카르트가 얘기했잖아. 비에비리스트들은 베이컨의 경험주의에 따라서 머릿속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물이 중요하다는데 얘는 기준의 도식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As well as on the basis of exposure to the language being learned.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인풋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깥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요게 더 중요하다. as well as는 앞에 게 강조되는 거, 뒤에 게 강조되는 거야. 앞에 거잖아. 그것이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 얘가 없으면 안 되지만 외부의 오브젝트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결국 포뮬레이트 하는 것은 누구야? 내부에 있다는 거죠. 내부에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둘의 입장이란 말이지. 여기서는 이게 안 나왔잖아. 인터랙션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고치키의 뷰가 아니라 뭐예요? cognitivis트의 뷰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은 어떻게 합니까? Unlike behaviorist theory which emphasize 우리 아는 거
imitation and drilling 또는 habit formation. They emphasize formulating the grammatical rules actively in their mind.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답안이 해결되는 것이다. 근데 밑에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지. Nobody don't like me. No. 그렇게 얘기하지 마. Nobody likes me라고 해야지. Nobody don't like me. 선생님이, 엄마가 일종의 피드백을 준 거죠. 이건 피드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티처의 말과 학생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일단 정보를 줬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정보도 되니까 네거티브 에비던스 되면서 잘된 정보도 주고 있으니까 포지티브 에비던스 주는 것이죠. 지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인 다음에 now listen carefully say nobody likes me. No, nobody don't likes 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밑에도 동일합니다. I don't see no trees. I don't see any trees라고 해야지. any tree. No any trees. No any trees에서 I don't see any trees에서 any, don't any라고 쓰든지 또는 no를 써야 되는데 child가 language acquisition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unsuccessful한 거죠. unsuccessful 또는 in vain. their 시도가 their trial happened to be in vain. 따라서 이 둘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위의 도식에 따르면 엄마가 아이한테 제시한 것이 뭐예요? 모델링이라 이 말이지. 또는 A 리피티션이 일어났으니까 반복적으로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나요? behavior에 따르면 habit formation. 여기서 habit은 뭐야? language habit 또는 language behavior라고 하겠지. 그렇지. behaviorist들이니까. 그것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얘가 뭔가 생각하고 있네. 밖에서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일종의 생각인 것이죠. 그렇죠? 나름대로.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받아들일 거 아니야. 백지 상태, 타블라 라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것을 refute 하는 게 있다는 증거네.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 그걸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안을 보면 In the examples, the mother attempts to model the correct form. 근데 그것이 unsuccessful하다.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describe 되는 것이고 위의 말을 정리하자면 behaviorist가 아닌 cognitivist의 비유를 support 할 수 있어야 하니까 instead 또는 unlike 쓰면 되는 것입니다. Instead, imitation or reinforcement. Children makes generalization. 또는 나름대로 workout 룰을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workout 룰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쓰긴 좀 그렇고 consciousness raising에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지 나름대로 뭔가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액티블리 하기 해서 얘와 반대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패시브하고 액티블리하고 그들에게 제시된 인풋에 반응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09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였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온 두 가지 지문이 요 객관식 기출문제와 쌍으로 나왔던 원서 안에 실린 것입니다. 같은 원서, 세컨드 랭귀지 에퀴션이라는 원서에 실린 것인데 이 지금 요게 1번이었고 09년도 객관식 기출문제가 1번이었고 1번 예시였고 우리의 나타나는 example 1과 example 2가 2번 예시, 3번 예시였습니다. 그 예시에 대해서 밑에 설명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09년도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정답 보기. 여기서 여기 나오네 여기. 이전 기출문제의 정답 보기나 오답 보기는 나중에 선운술 시험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외워야 됩니다. Student cannot acquire language form until they are developmentally ready. 외우십시오.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델링 하거나 리피티션 시켜도 얘가 만약에 레디되어 있지 않다면 얘가 머릿속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behavioralist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맨프레드 피네만은 누구? cognitivist니까. 그렇죠? 다음에 Student attention to meaning can block their cognition of form. 그래서 의미만을 생각하니까 형태를 습득하지 못한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위에 이 전체 원서에서 실렸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다면서 not as a automatic habit, but as a structured rule.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그래서 이게 innate principle이라는 것은 LAD다. 근데 LAD는 뭐가 필요하다? exposure가 필요하다. 그래서 LAD는 뭐예요? 유니버설하죠. 영어학에서 배웠잖아요. 유니버설 해가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nnate하다. 그런데 그 애가 1세부터 5세까지 어떤 언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익스포저는 뭐예요? 4개의 변수죠. 한국어에 노출되면 한국어에 활성화되어서 LAD가 작동하여서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고 영어에 노출되면 영어를 습득하게 되고 그것의 증거는 뭐다? 어린 시절에 입양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는 애가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영어를 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LAD가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바깥에 있는 익스포저에 대응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뷰는 뭐에 대한 것이냐? 요거. 즉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의 뷰인 이미테이션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애들은 regularize 별표 또는 다른 말로 generalize.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잘못하고는 있지만 부정어라는 것은 no를 무조건 붙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 나름대로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면 리스트럭처링이 되는 거죠. 아, 이때는 no를 쓰는데 이때는 don't any를 쓰는 거야 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리스트럭처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왔죠. Neither imitation nor reinforcement. 둘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또는 imitation clearly play no role. 그래서 이렇게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은 보통 반박하는 용어로, 컴페어하는 용어로 살짝 칠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mitation, modeling, 패턴 드릴 요거를 살짝 쳐서 이것과는 달리 또는 against를 써가지고 키워드를 써준 다음에 cognitivist의 view인 wait until they are developmentally ready 또는 give meaningful practice in authentic situati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ractice를 옹호시켜줘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세 문제 5번, 6번, 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